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3일 시행한 무연물 산업기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의 일반 화학이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액체 0.2g을, 즉 무게가 0.2g이죠. 요놈을 기화를 시켰더니 요 증기의 그 부피가, 온도가 얼마냐면 97도씨에서 압력 P가 740mmHg. 이때 부피가 80ml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액체의 분자량을 갖다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M분의 WR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M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결국 요거는 M분의 WRT죠. 여기서 PVM은 WRT니까 M은 PV분의 WRT가 되는 거죠. 여기서 W가 지금 g으로 나왔죠. 단위가. W가 g으로 나오면 부피는 단위가 리터가 되는 거죠. 또 요 그램 대신 요걸 킬로그램을 쓰면 요 부피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기체상수 R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온도 더해주면 되고, P는 압력으로서 단위가 ATM이죠. 주어진 값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돼요. 자, M은 무게가 지금 0.2g이죠. 자, 기체상수는 0.082.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온도 97도죠. 이걸 더해주면 단위는 도 K가 되는 거고. 자, 그 압력을, 요거를 ATM으로 바꾸려면은 1기압이 mmHg로 하면 760mmHg죠. 그래서 요놈을 ATM으로 바꾸려면, 기압으로 바꾸려면 7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740을 760으로 나눠주면 단위가 기압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는 80ml니까 이걸 리터로 하면, 자, 1리터는 밀리리터로 하면 1000ml죠. 이걸 리터로 하면 0.08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자량 계산하면은 78이 나오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원자량이 56이죠. 그래서 금속, 어떤 M이라는 요 금속을 갖다가 산화를 시킨 거죠.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더니 산화 금속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금속이, 반응하는 요 금속이 1.12g이죠. 자, 반응시킨 생성물이 1.60g이죠. 그럼 산소는 얼마가 결합이 됐냐? 산소는 얼마가 되겠어요? 1.6에서 1.12를 빼면 산소의 그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0.48g이 산소의 무게가 되는 거죠. 이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금속하고 이 산소, 자, 산소는 산화수가 이건 마이너스 2죠. 자, 그러면 이 금속의 원자가가 X라고 하면 요거의 실험식은 어떻게 돼요? 서로 요 X는 요 산소의 그 개수고, 요거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는 요 M으로 가야 되겠죠. 즉, M2의 산소, 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여러분이 요 금속의 원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산화 물질은 당량 대 당량으로 결합을 하죠. 당량 대 당량. 그래서 이 당량이라는 것은 수소 같은 경우 1g, 산소 같은 경우는 8g하고 결합 또는 치환하는 물질이죠. 치환하는 그 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당량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에요. 근데 문제에 지금 원자량은 주어져 있죠. 원자량이 56이라고 주어졌어요. 원자량 56. 그럼 여러분이 당량만 알면 원자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산소가 8g하고 결합하는 어떤 물질의 무게, 요놈이 당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금속이 X가 되겠죠. M으로 그냥 하죠. 그럼 M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건 비례식으로 풀면 되겠죠. 즉 1.12 대 0.48은 M 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M은 0.48분의 1.12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18.66이 나오죠. 요게 바로 금속의 당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당량 여러분이 계산했으니까 원자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가는 당량분의 원자량이죠. 그래서 원자가는 당량분의 원자량이니까 원자량을 지금 문제에서 56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이 금속의 당량은 18.66. 그래서 원자가를 계산하면 3가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실험식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가가 3가니까 요 금속은 3가죠. 산소는 마이너스 2가죠. 그래서 요 2는 M2가 되는 거고, 또 3가는 O3가 되는 거죠. 그래서 M2, O3가 되는 거죠. 요 실험식은. 그래서 X는 2가 되는 거고, Y는 3이 되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2번 같은 경우는 당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준 거고, 지금 원자량은 금속 원자량이 5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당량만 알면 여러분이 원자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속하고 산소는 당량 대 당량으로 결합을 하니까 산소가 지금 0.8이니까 산소의 당량은 1g 당량은 8g이죠. 그 다음에 1.12g은 산소가 당량이 8이면 금속은 당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번 가죠. 자, 3번은 백금 전극을 사용을 해서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이 플러스 극에서 5.6L의 기체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기체 나와요? 산소 기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음극에서 발생하는 이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되겠느냐?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전기 분해할 경우 양극,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갖다가 4개를 잃기 때문에 산소만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자를 잃는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죠. 전자를 받죠. 그래서 음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극에서는 수소 2몰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러분이 수소 물 2몰이 전기 분해가 되면
수소가 2몰이 나오고 산소가 1몰이 나오죠. 여기서 수소는 음극에서 나온 수집이 되는 거고, 산소는 양극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2몰, 산소는 여기 1몰인 거죠. 이거 일이 안 쓴 거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양극에서 산소가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5.6m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수소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2배잖아요, 2배. 5.6의 2배. 이거 계산하면 11.2L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소가 전기분해가 되면 음극에서는 2몰의 수소, 양극에서는 1몰의 산소가 나온다.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우라늄이 다음과 같이 변화가 되었을 때 요 붕괴의 그 유형, 즉 알파 붕괴냐, 베타 붕괴냐, 감마 붕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라늄이 238이죠. 이건 질량이고 원자 번호가 92죠. 그래서 여기에 표기한 요 놈은 원자 번호예요. 자, 요 놈은 질량이죠. 질량수. 자, 요 놈이 붕괴를 했는데 원자 번호가 90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234. 자, 보시면 질량은 얼마 감소됐냐? 질량은 마이너스 4죠. 자, 원자 번호는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질량이 4가 감소되고 원자 번호가 2를 감소하면 이게 바로 알파 붕괴죠. 그래서 알파 붕괴는 질량수가 4가 감소되고 원자 번호가 2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알파 붕괴. 그래서 맞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베타 붕괴는 질량수는 불변이고 원자 번호만 1이 증가가 된다는 거. 감마는 불변.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에 5번 가죠. 자, 5번은 다음 중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 자, 방향족 탄화수소라는 것은요, 요 벤젠고리에서 수소를 갖다가 밀어내고 다른 물질이 들어온 게 바로 방향족 탄화수소죠. 그래서 여기 에틸렌 나왔는데 에틸렌은 C가 2개고 H가 4개죠. 그래서 요거는 방향족이 아니죠. 방향족은 다 요 벤젠고리에서 유도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에틸렌, 요 놈이 바로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니죠. 그래서 2번에 요 톨루엔. 자, 톨루엔이라고 하는 것은 벤젠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메틸기가 이렇게 들어온 거, 이걸 우리가 톨루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닐린. 아닐린은 마찬가지로 벤젠고리에서 수소를 밀어내고 NH2가 들어온 거죠. 이걸 우리가 아닐린. 4번에 요 안트라센. 이건 비오염물인데요. 이건 벤젠고리가 3개 연결된 거죠. 그래서 방향족 아닌 것은 에틸렌. 다음 문제 6번 가죠. 자, 문제 6번은 전자 배치가 지금 1s2, 그 다음에 2s2, 그 다음에 2p6, 그 다음에 3s2, 3p 5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원자 번호는 여기 2하고 2 플러스 여기 L각에 8개, N각에 7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총 17번이죠. 자, 17번은 CL이죠, CL. 염소가 여기 17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그럼 M 껍질에는 전자 몇 개가 들어가겠나? 요게 K 껍질, 그다음에 여기가 L 껍질, 요게 M 껍질이죠. 그래서 요 K 그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자의 그 개수는 2N의 제곱이죠. 그래서 K에는 2개, L은 두 번째니까 2 대입하면 8이 되죠. 그러면 18개, 32개죠. 그래서 지금 N각에 들어가는 전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총 7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되는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K각에는 전자 2개, L각에는 전자 8개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그 M껍질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황산 용액 400ml죠. 이 안에 순황산 H2SO4가 얼마 녹아 있느냐? 98g이 녹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노르말 농도는 얼마냐? 자, 이 노르말 농도라는 것은요, 용질의 무게, 요놈을 1g 당량으로 나눠주고요. 부피를 10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요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A는 지금 98g 나와 있고, 그럼 요 황산에 요 1g 당량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량이라는 것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죠. 자, 황산은 원자가가 몇 개예요? 요게 당량이라는 것은 수소 1g하고 또는 산소 8g하고 결합이나 또는 치환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무게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소가 지금 2개죠? 2개니까 이 원자가는 2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가. 원자량은 수소가 1이 2개니까 2 플러스 황 32, 산소 16이 4개. 요거 계산하면 98이 나오죠. 그대로 대입하면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원자량 98. 원자가 2가죠. 그러면 1g 당량은 49g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하면 노르말 농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용질의 무게 98g이죠. 자, 황산의 그람 당량 49g이죠. 근데 부피는 지금 400ml죠. 이걸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요 49, 98을 49로 나누면 2가 되는 거고, 400ml를 1000으로 나누면 0.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가 되죠. 그래서 노르말 농도는 5 노르말 농도에서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가죠. 자, 8번은 벤젠의 그 유도체 가운데 벤젠의 요 치환 반응으로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할로겐화 반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벤젠 고리가 C가 몇 개?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이중결합이죠? 여기에 수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탄소에 수소가 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이게 벤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기할 때 국제적으로 협약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요게 바로 벤젠이에요, 벤젠. 근데 뭐예요? 치환이라고 그래요. 치환이라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즉, 얘를 밀어내고, 빼내고,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즉, Cl 같은 게 들어가면 클로로 벤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Cl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할로겐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벤젠고리에다가 Cl2를 집어 넣으면, 플러스 여기다 Cl2를 하면, Cl 하나는 일로 들어가고, 얘하고, 여기 Cl이 두 개죠. 하나는 여기로 들어가고, 하나는 요 H하고, 요 놈하고 결합해서 염산, HCl이 되는 거죠. 염화수소. 요 놈이 나오는 거죠. 요런 거 우리가 할로겐화 반응, 즉 Cl이 할로겐족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할로겐족 원소하고 화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로겐화 반응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질산 있죠? 자, HNO3. 요 놈을 달리 표기하면 HONO2죠. 이게 니트록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벤젠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NO2 요 놈이 여기로 들어온 거죠. 그럼 여기 HO하고 여기에서 밀려난 수소하고 둘이 만나면 H2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니트록이니까 요걸 니트로화 반응 또는 나이트로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바로 니트록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 어떤 사람은 나이트록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슬포나 반응인데 요거는 황산의 요 SO3가 여기로 들어가고 H2O가 생기는 거죠. 요걸 우리가 슬포나 현상. 그 다음에 요 알킬화, 우리 알킬기라는 것이 CN에 H에 E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의 CHCl이죠. 여기 CH3Cl 염화 아세틸이죠. 그래서 이 염화 아세틸이 알킬기니까 이걸 알킬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화 아세틸하고 수소가 밀어내고 미틸기가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우리 많이 쓰는 톨루엔. 그래서 아닌 건 여러분 여기 치환 반응으로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요 B죠, B. 그래서 요 B, 요 OH가 들어간 거. 자, 벤젠고리에 여기 OH 들어간 거. 이게 페놀이죠, 페놀. 그래서 이 페놀은 치환 반응이 아니고 요 큐멘이라는 게 있죠. 요 큐멘을 갖다가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산물로 CH3, CO, CH3가 나오죠. 그래서 큐멘을 원료로 해서 페놀을 만들다 보면 요 아세톤이 부산물로 나와요. 그래서 요 페놀은 치환 반응이 아니죠. 요 2번이 바로 치환 반응이 아닌 답이 되는 거죠. 다음 8번 가죠. 9번. 자, 9번은 다음 각 화합물 1몰이 완전 연소가 되면 3몰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걸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은 여러분이 C가 2개고 H가 6개. 자, 요놈이 완전 연소하려면 산소하고 산화 반응이죠. 자, 생성되는 물질은 CHO 또는 CH로 구성된 거는 전부 연소가 되면 CO2하고 요 물만 생성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C가 2개고 H가 4개죠. 마찬가지로 산소하고 산화 반응 CO2하고 H2O 나오죠. 자, 3번 C6H6 벤젠이네요. 요놈도 산소와 산화 반응을 하면 즉 연소가 되면 CO2하고 물이 나오죠. 자, 4번 CHCH니까 C2H2 아세틸렌이네요. 산화 반응이 되면 CO2하고 마찬가지로 물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반응식을 완결하려면 첫 번째 탄소의 개수부터 맞춰주고요. 두 번째는 수소의 개수, 세 번째는 산소의 개수 맞춰주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탄소가 여기 2개죠. 그럼 여기 2는 들어갔죠.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 탄소가 2개 맞죠. 그
다음에 그 수소죠. 수소가 여기 6개. 그럼 여기 산몰이 들어가야 수소가 6개. 자, 반응 후에 산소가 몇 개예요? 3개, 4개. 그럼 여기 2분의 7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전부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부 2를 곱해주면 여기 2, 7, 4,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몰이 여기 연소가 되면 산소가 3.5몰이 필요한 거죠. 다음 2번. 마찬가지 탄소가 여기 2개니까 여기 2 들어가고 수소가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산소 4개, 6개. 여기 3몰이 들어가는 거죠. 2번이 바로 답이네요. 1몰이 연소할 때 3몰에 O2가 필요한 거죠. 자, 3번은 탄소가 6개니까 여기 6, 수소가 6개니까 여기 3, 산소가 여기 12개, 3개, 15개, 2분의 15가 되는 거죠. 자, 4번 탄소 2개, 2 들어가야 되죠. 수소 2개, 수소 2개 맞고 산소가 여기 4개, 5개, 2분의 5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몰이 연소할 때 3몰이 산소가 필요한 건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탄화수소 연소할 때는 반응식 완결은 탄소, 수소, 산소 순으로 완결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요 원자 번호가 7인 질소족과 같은 거. 자, 요 질소가 원자 번호가 여기 7번이죠. 그 다음에 같은 족의 원소 8을 더하면 15죠. 질인, 그 다음에 비소죠. AS. 요 비소가 요건 33번이에요. 그래서 암기할 때 질, 인, 비 요 세 개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족 8을 더하니까 15에서 요 1번이 답이죠. 인이 바로 같은 질소하고 같은 족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1패러데, 1패러세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 했을 때 생성되는 요 기체. 그 중에서 요 산소 기체는 0도씨 1기압에서 몇 리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패러세 전기량으로 석출되는 그 무게는 1g 당량이죠. 당량. 1g 당량이 석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 자, 수소는 1g 당량이 1g이죠. 자, 그럼 1g은 이건 몇 몰이에요? 수소가 H2죠. H2니까 분자량이 2고 이 중에 1g이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0.5몰이 되는 거죠. 산소 O2는 1g 당량이 석출되니까 1g 당량이 8g이죠. 그럼 산소는 분자량이 32죠. 이 중에 8g 석출되니까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산소가 1패럿의 그 전기량으로는 1g 당량 4분의 1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기체 부피예요. 그럼 1몰이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죠. 그럼 4분의 1몰은 얼마냐? 22.4에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5.6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5.6리터.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패럿의 전기량으로는 1g 당량의 무게가 석출이 된다. 자, 1g 당량이라는 것은 수소 같은 경우는 1g, 산소 같은 경우는 8g하고 결합 치환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의 무게죠. 그래서 이 당량이라는 거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세요. 이거는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준 거.
꼭 기억하세요. 당량. 그래서 여러분이 1페럿의 전기량으로는 수소 1g 당량이 수소가 1g이죠. 그래서 이게 몰수로 하면 수소가 2g이 1몰이죠. 그래서 요거 1g은 2분의 1몰이니까 11.2L. 산소는 석출되는 그 물질이 산소일 경우에 당량이 8g이죠. 그래서 8g은 몰수로 하면 32로 나눠주면 4분의 1몰. 그래서 5.6L가 발생이 되는 거죠. 부피로서. 또 이 황산굴이 CuSO4죠. 자, 이게 몇 가냐? 여러분 황산 생각하시면 돼요. 황산 H2SO4. 이게 몇 가예요? 두 개하고 결합이 되니까 2가죠. 그래서 이게 2가니까 당량은 2분의 구리의 원자량 63.5죠. 이게 바로 석출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질산은도 마찬가지죠. AgNO3죠. 여러분 질산 생각하면 돼요. HNO3. 요놈 수소 하나하고 결합하죠. 그러니까 이건 일가라는 거죠. 일가. 그래서 그 은의 그 무게 108g이 그대로 당량이 되는 거죠. 일가니까.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다음 화합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거. 이건 뭐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BF3는 붕소를 중심으로 해서 F가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이 돼서 이 각이 120도죠. 여기도 120, 여기도 120. 그래서 결합각이 요 120도. 자, 수소는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이건 180도죠. BeCl2, 염화 베릴륨, 요놈도 Cl이 오른쪽 왼쪽에 결합이 되니까 이게 다 180도가 되는 거죠. 120이 아니고 180. 그다음에 암모니아가 이게 107도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결합각, 바로 이 암모니아가 107도로서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그다음 13번은 지방이 요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되는 것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거. 자, 이 지방이 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걸 우리가 가수분해라고 하죠. 물을 가해서, 물 숫자예요. 물을 갖다 가해서 분해가 되는 걸 우리가 가수분해. 그래서 지방을 가수분해하면은 글리세린하고 지방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글리세린이라는 것은 C가 3개고 H가 5개고 OH가 3개를 우리가 글리세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이 글리세린하고 지방산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가수분해. 그래서 2번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14번은 OH- 이온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라는 거죠. 그래서 pH를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데 pH는 14-POH죠. 그럼 POH 먼저 여러분이 계산하면 POH는 이게 로그 OH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은 10의 마이너스 그대로 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POH는 그대로 5가 되는 거죠. 요게 앞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5 곱하기 5는 그대로 플러스 5가 되고 로그 10은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요 로그 10은 이건 1이죠. 그래서 POH는 5가 나오기 때문에 14-5를 하면 pH는 9가 되는 거죠.
자, 7보다 크면은 7보다 큰 거는 알칼리, 7보다 작은 경우, 7보다 작은 경우는 우리가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pH가 9니까 7보다 크니까 알칼리성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묽은 용액의 요 증기 압력 내림, 즉 얼음 빙점 강화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라울의 법칙이 바로 요 2번이 라울의 법칙이죠. 그래서 라울의 법칙 보면 빙점 강화도는 어느 점 내림 상수에다가 요 몰랄 농도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질의 무게를 용매의 무게로 나눠주고 천을 갖다가 분자량으로 나눠준 게 이게 바로 몰랄 농도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 빙점 강화도는 어느 점 내림 상수에다가 용질의 무게, 용매의 무게, 그 다음에 분자량분의 천이죠. 결국 여기서 빙점 강화도는 분자량의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 요 빙점 강화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일정 양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의 비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 자, 헨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요 기체가 물에 잘 안 녹는 기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압력을 가해주면 많이 녹는 거죠. 그게 바로 헨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 헨리의 법칙은 질소나 산소와 같이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의 용해도는 그 기체의 압력에 정비례한다.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모든 기체 1g 분자, 즉 1몰이죠. 1몰은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그 부피가 22.4리터죠. 분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다음에 이 보일의 법칙은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죠. 16번 가죠. 자, 16번은 질량이 52라는 거죠. 자, 크롬의 중성자 수하고 전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크롬의 질량이 52. 자, 원자 번호는 24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원자 번호. 요거는 질량수죠. 그래서 요 질량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수를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질량 얼마를 줬어요? 52를 주었죠. 자, 양성자 수 원자 번호죠. 24 플러스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는 52에서 24를 빼면 52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는 28. 3번이 바로 답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전자수. 전자수라는 것은 양성자수하고 같은 거예요. 즉 원자 번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24번이니까 전자수도 24, 중성자는 28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 가죠. 자, 다음 중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산이라는 것은
H 플러스 이온을 내는 거고, 염기라는 것은 H 플러스 이온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이 여기 물 보면 이 물이 옥소늄 이온으로 되면서 얘는 H 플러스 이온을 받은 거죠. 요 물이 옥소늄 이온이 되면서 H 플러스 이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로 작용한 거죠. H 플러스 이온을 받은 거죠. 즉 결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물 분자가 마찬가지로 옥소늄 이온이 되면서 H 플러스 이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2번도 염기죠. 자, 3번 보면 물이 수소를 내보냈죠. 내보내고 OH 마이너스 이온이 됐으니까 산이 된 거죠. 3번이 바로 산으로 작용한 거죠, 물이. 그 다음에 4번은 여기 H2O가 수소 이온을 받아가지고 옥소늄 이온이 된 거죠. 그래서 산으로 작용한 건 3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염기로 작용한 거죠. 즉 수소 이온을 내면은 산, 수소 이온을 받으면 염기가 되는 거죠. 다음 18번 가죠. 자, 18번은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 A하고 B가 반응을 했을 때 A 농도만 2배 하면 반응 속도가 2배, B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4배로 될 경우 반응 속도식을 물어본 거죠. 자, 반응 속도식 보면은요. 자, A만 2배로 하면, 얘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2배 되니까 그대로 이건 1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놔두고 B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자승이라는 거죠. 즉 B의 그 반응 속도는 무시하고 A의 반응 속도만 있을 때는 2배니까 여기 1승. 그 다음에 B의 농도만, 요 놈만 2배로 하면 4배가 되니까 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요 반응 속도식은 상수 K에다가 A의 1승이니까 그대로 쓰지를 않고 B의 2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9번 가죠. 자, 19번은 빙점 강화가 가장 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빙점 강화도는 어느 점 내림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질의 무게를 용매의 무게로 나눠주고 요 천을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 빙점 강화도는 결국 분자량의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빙점 강화가 가장 크게 되려면 요놈이 가장 작아야 되죠. M이 가장 작을 때 빙점 강화도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분자량이 가장 작은 놈을 찾으면 빙점 강화도가 가장 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 가장 작은 건 여기 메틸 알코올이 분자량이 가장 작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에 20번 가죠. 자, 20번은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화수 계산할 때는 첫 번째가 이 화합물에서 이 산화수의 합은 0이라는 거. 두 번째는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마이너스 2예요. 단, 요 과산화물 있죠? 과산화물에서 요 산소,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자, 과산화물이라는 건 여러분이 Na2O2, 과산화 나트륨, 뭐 K2O2, 과산화 칼륨. 여기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과산화물에서. 요것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여기 Na2, Cr2O7죠. 자, Na는 양이온 1가죠. 산화수가 요거 1이에요, 1. 1 곱하기 2개죠. 자, 크롬은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2x로 하죠. 플러스.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가 7개죠. 네, 교재는 지금 개수부터 먼저 썼죠? 상관없어요. 자, Na 2개죠. 요거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크롬 2x죠. 산화수 우리가 모르는 거 2개 x. 플러스 산소 7개죠. 요거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요게 0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2, 여기가 14, 12. 여기서 x는 산화수가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K2SO4죠. 자, K는 이거 양이온 1가죠. 그러니까 K 산화수가 1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플러스 1이죠. 황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거죠. X. 한 개니까 그대로. 산소는 4개인데 이게 마이너스 산화수가 2죠. 0. 여기서 X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겠죠. 자, X는 여기가 마이너스 8 플러스니까 6. 그래서 X는 6이 되는 거죠. 플러스 6.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죠. 자, 3번도 KNO3죠. 그래서 K가 하나니까 그냥 플러스 1. 그 다음에 N은 X로 둔 거고요. 산소는 3개, 이거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하면 요 X가 5가 나오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질산 칼륨. CrO3는, CR은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크롬. 그 다음에 산소가 3개죠. 마이너스 산화수 2. 그래서 요 X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교재에 지금 요 밑줄이 안 쳐 있죠. 여기서는 크롬이 이제 요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약간 편집에 오류가 생겼는데요. 여기서는 S가 밑줄, 여기서는 N이 밑줄, 여기서는 크롬이 밑줄이 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